일단 테마 형성이 됐기 때문에 시젠을 사세요 했었습니다.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한 요정도쯤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갔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는 예측하기 힘들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은 저 정도 내용이면 형님의 역할은 충분히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주목을 해볼 만한 데가 이제 시젠이죠. 원래 아무도 모르던 회사죠, 시젠. 진짜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3월 아마 32,000 얼마였는데 36,000 얼마였나 32,000 요맘때쯤 이제 알았어요. 요맘때쯤 알았는데 이때 어떻게 알았냐, 요맘때쯤에 뉴스가 떴죠. 우리나라 진단키트 업체가 FDA 승인을 받았다. 급행으로, 그것도 급행으로 받았다. 자, 그래서 미국으로 진단키트 수출이 확정됐다. 미국으로 수출이 확정됐다.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미국 수출이 확정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소스가 나왔죠. 어떤 업체들이냐, 그 중에 대표가 시젠. 그리고 뭐 이 업체 말고도 뭐 몇 개 더 있었습니다. 예, 여기 몇 개 더 있었는데 시젠이 먼저 탄력을 받은 상황이 됐어요. 시젠이. 이 업체들 중에 아무래도 대표가 됐던, 가장 이슈가 됐던 시젠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랐습니다. 오르고 나서 매출도 급상승. 이게 이제 요런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요런 구간들이 어떤 거냐면 매출이 급상승, 요런 이제 재료가 딱 떴죠. 그러니까 빵빵 이렇게 막서 갭상승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서 36,000원이었던 혹은 30,000원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었던 주가가 14만원 14만원까지 한번 찍고 다시 내려와서 지금 116,000원대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뭐 한 3배 4배 되죠. 그러니까 3배 4배 정도를 지금 관심을 받고 있다. 매출은 3배 4배 정도는 아니고 한 뭐 2배 정도? 300억 하던 거 뭐 500억인가? 뭐 그 정도 올랐고, 생각보다는 매출은 그만큼은 아니지만 희망이 반영돼서 주가는 3배 4배 정도 올랐습니다. 저도 이때 36,000원대인가? 그때 저도 추천을 많이 드렸습니다. 시젠을 사라. 이게 되든 안 되든 일단 테마 형성이 됐기 때문에 시젠을 사세요 했었습니다.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한 요정도쯤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갔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는 예측하기 힘들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쨌거나 시젠, 그래서 전설로 기억될 2020년 진짜 핵심은 장비 매출. 그래서 시젠한테는 진짜 전설로 다시는 이런 날이 올까 할 정도로 매출 신장하고 주가가 모두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진단 키트는 생각보다 가격이 쌉니다. 예, 그것만으로는 저 매출을 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 나왔네요. 20년 1분기 매출이 802억 원인데 많이 올랐네요. 191%. 뭐 어쨌거나 그래서 802억이고요. 영업이익이 245억 원.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괜찮네요. 한 3분의 1은 남습니다. 한 30% 이상. 확실히 이런 바이오 쪽 업체들이 수익률은 좋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245억, 그래서 321.5%가 YOY가 형성이 됐다. 근데 이제 요렇게 802억 원씩 매출이 나려면 지금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장비 매출이 있어야지만 저 정도 매출이 나오지 않겠냐. 단순 키트만으로는 저 정도 매출을 증가를 끌어올리기 힘들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증가를 고려할 때는 2분기 때는 매출액이 1,750억 원까지. 많이 잡았네. 이게 지금 2분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6월로 접어들었으니까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대충 결판이 나겠죠. 그때의 지금 매출액을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상당하네요, 진짜. 497% 증가하는 상황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이거에 맞춰서 712억 원으로 기가 막히네. 1433%. 1440. 야, 하여튼 1400% 정도 매출이 신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역대급 실적이 될 것이다. 왜? 코로나 끝나면 다시 키트의 수요는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설로 남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는 코로나 같은 게 발생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혹은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키트 만드는 경쟁사들이 많아졌잖아요. 저렇게 독식하는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목표 주가 92,100원으로 상향하였다. 투자 견 트레이딩 바이 사란 뜻이죠. 사세요. 아직은 사세요. 그런 뜻이고, 어쨌거나 지금 뭐 3월 20일 그때 상황에서는 목표 주가가 36,900원,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선이었습니다. 저도 이때 추천을 했습니다. 주식 커뮤니티에다가 추천을 했었는데, 저는 한 4만 몇천 원 정도, 한 30% 정도 올라가면, 30% 정도 올라가면 처분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쭉 올라가서 3배, 4배가 됐다. 제 예상을 한참 빗나간 거죠. 좋은 쪽으로. 예. 그래서 74,000원으로 증권사나 애널리스트 분들이 올린 전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더 높여서 92,100원으로 올려놓고 목표가 92,100원, 그리고 바이를 유지하라, 이렇게 추천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92,100원보다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이러면 또 목표가를 더 올려 잡습니다. 더 높이 12만원, 13만원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강하게 돌파하는 경우에 이런 상황이고, 매출을 견인한 첫 번째 이유는 장비 매출이다. 그래서 폭발적인 진단 키트 수출도 있었지만, 이것만 진단 키트만 파는 게 아니고 이게 팔리면 장비 매출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이 급성장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코로나 진단 키트는 보수적으로 2020년 일회성 매출로 인식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장비 매출이 증가했다면 회사의 경쟁력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장비를 판매했다는 것은 이게 들어가죠. 메인트러스가 들어가죠. 유지보수가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장비 매출이 늘었다면 여기에 소요되는 재료 부분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저 장비를 운용하면서 쓰이는 재료들, 원료들 이딴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 영향력이 장비를 깔아 놓음으로써 좀 많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 그러면 매출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반대 의견으로는 여기만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 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들도 계속 같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른다. 그래서 코로나19 진단키트 동사, 그러니까 시젠의 일일 최대 생산량은 10만 키트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30만 키트가 넘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그만큼 받쳐주기 때문에 생산 신설도 많이 확충했고요. 아무래도 많이 생산하다 보면 생산 노하우도 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조금씩 올라가게 되죠. 어쨌거나 생산량이 늘었다는 건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즌이 올라가니까, 시즌 주가가 올라가고 매출이 막 뜨니까 이제 깎아내리는 세력들이 있다.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많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지면 요거 받아가지고 다시 끌어올리려고, 이런 세력들도 있을 것이고, 싼 가격에 사고 싶어서 안 좋아 막 해가지고 떨어지면은 지들이 사갖고 올리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땐 또 좋다고 또 반대로 나팔을 또 불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진짜로 악재가 예상이 돼서 그냥 본인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악재라고 나왔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지금 3대 악재라고 되어 있는데, 주 원료인 추출 씨앗 가격이 바르게 올라가고 있다. 왜? 여러 업체들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체제가 돼서 씨앗이 있어야지 키트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씨앗 가격이 올라가면서 생산 업체들이 서로 원재료 확보를 위해서 가격을 띄우고 있다.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매출 정점을 찍고 하락세가 지속되는 게 아니라 시작될 수도 있다예요. 이것도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될 수도, 이런 거. 만약에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if, 그렇죠? 만약에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팩트 위주로 거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댓글들의 이런 반응들, 우리 또 투자자분들이 이런 댓글들이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보시면 아니 이게 뭔 개소리지? 시젠 자체 시작 생산하는 것 모르냐? 하면서 막
치약 자체를 시젠에서 생산한다. 그리고 생산량이 지가 쓰고 싶은 대로 100만원 썼다가 200만원 썼다가 뭐 에라 이 돈 얼마 받고 뭐 기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초딩도 쓰겠다. 여기 이분은 이제 무조건 투자자죠. 악의적인 내용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공매도랑 연관되어 악의적인 기사를 내는 이유. 공매도가 지금 다시 풀렸는지 모르겠는데, 공매도 부분 뭐 당분간은 코로나 때문에 스톱을 시켰던 내용이었는데 지금 다시 풀렸을지 모르겠네요. 저도. 해서 너무하네, 제대로 알고 기사 낸 것 맞음? 하면서 이렇게 시젠 주가가 앞으로도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해주신 내용이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자님들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기업가치 훼손, 악의적인 기사로 투자자들의 손해를 끼치는 수준이다. 왜? 떨어지면 소실 보니까요. 기자들의 행태 이런 것들을 꼬집어 주셨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비관적이다, 비관적이다, 호재다, 악재다 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것 자체가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해서 끝나야 되는데, 사실관계만 표현하면 되는데, 기사라는 건 본인들의 판단하에 무슨 3대 악재입니다, 무슨 3대 호재입니다, 뭐 제 생각엔 너무 비관적입니다, 뭐 이런 식의 그 기사 타이틀을 단다는 건 어떻게 보면 댓글 쓰신 분의 생각이 맞을 수 있습니다. 기자는 팩트만 전달해야죠.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끝.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끝.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욕을 먹을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들도 완전 거짓말로 쓸 수는 없으니까 확인할 수 없는데 카더라 악재를 쫙 깔아놓고 결국은 각 업체에서 말하던 생산량하고 차이가 안 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이제 시젠 하락시키려는 작전용 기사인들.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자, 다음 내용 좀 더 읽어보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 바이오니아 웃음 표시가 많이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바이오니아가 이 먹은, 그러니까 시즌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주가나 기타 등등 많은 부분들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었냐, 이런 내용들이 이 댓글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니아 기술력이 엄청 좋은가 보네요. 이거 뭐 이분이 투자자인 것 같고 이전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셀트리온이 공매도 세력한테 한번 시험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셀트리온이 저렇게 아까 40만원 막 뭐 이렇게 막 올라가고, 아마 그 시절이 20몇만 원대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막 올라가고 했는데 공매도 세력이 이게 가파르게 막 곽강을 받고 올라가니까 이거는 실적이 뒤따르지 않는 악의적인 주가 뻥튀기다, 주가 올림이다, 막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뭐 매출이 그거에 따라주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매출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회장이 나와서 지금 이제 퇴진한다는 서회장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공매도 세력 니네들 한번 보자 해가지고 이 뒤로 이런 기사나 이런 악의적인 보도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주가가 막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치만 서회장님 나오셔서 이 공매도 세력한테 선전포고를 하고 그 다음에 매출 증가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사실과 다르구나, 이 악의적인 보도들이 사실과 다르구나 해가지고 주가가 다시 쫙 올라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다 골로 갔습니다. 예, 골로 갔어요. 그때는 셀트리온이 코스닥에서 항상 1등이었죠. 그랬지만 지금처럼 뭐 49조 원대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세력이 물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댓글이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비방하는 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 같은 것도 또 많이 나오고요. 시젠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여기가 꼭지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많이 그 기사를 쓰면서 계속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리고 실제로 공매도 포지션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세력들이 그런 기사를 올렸는데 결국은 내려오는 듯 했지만 서 회장의 발표와 매출 증가에 힘입어서 다 무찌르고 떡상했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사만 보고 판단하는 거는 어떤 사람의 뭐라 그럴까, 그냥 생각이잖아요. 나와 다른 생각 혹은 나와 비슷한 생각, 이 생각이기 때문에 의견, 이 생각은 의견이죠. 결국 이건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거를 가지고 팩트라고 생각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냥 예, 무조건 본인이 자료 조사도 하고 충분히 팩트가 될 만한 내용들을 선별하셔가지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지, 남의 기사 내용 갖다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올라갈 것으로 판단한다, 이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서 지금 댓글 올리신 분들의 그 마음이 이해가 돼서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다, 그거를 한번 알려드리고 오늘은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